진짜 나이가 들어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화번호부에는 분명히 저장되어 있는데 선뜻 누르지 못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바로 나의 형, 동생, 누나, 언니 같은 형제자매의 이름 말입니다. 어릴 적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1년에 전화 한 통 하기도 어색한 남이 되어버렸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64년을 살며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 때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그리고 갱년기를 겪으며 우울했던 시절에도 늘 제 곁에는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지내는 지금 돌이켜보니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 관계가 변하는 진짜 이유와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멀어진 형제자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명절만 되면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리부터 우울해지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 선생님은 삼남일녀 중 장남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내 남매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채널 다툼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쪄 주신 감자 한 바구니에 금세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죠. 부모님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생신이니 다들 와야지, 아버지 기일이니 모여야지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명절에 모이려 했지만 이번엔 처가에 가야 해서 애들 시험 기간이라는 핑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네 남매들은 부모님의 온기가 사라진 집처럼 서서히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육아와 일을 병행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형제들과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자연스럽게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에 퍼지면 어색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철없던 시절에 그 남매로 돌아갔었죠. 멀어진 거리는 마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은 방, 같은 학교,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에 척하면 착 알아듣던 사이였지만 수십 년의 세월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바꿔놓았습니다. 장남인 박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정년퇴직하여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업에 재능이 있었던 둘째 남동생은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식들도 모두 유학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족 체계의 변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 행성들이 태양이 사라지면 각자의 궤도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4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상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인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라는 서운함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무심코 첫째는 듬직해서 좋고,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예쁘고, 막내는 애교가 많아서 귀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어린 남매들의 마음에 미세한 비교의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진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현명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 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를 내어보는 화해의 길입니다. 아직 서로에게 일말의 정이 남아있고 이대로 연을 끊기엔 너무나 아쉬운 관계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완벽한 화해라는 환상을 버리고 아주 사소한 안부부터 시작해보세요.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기보다 그저 지금의 서먹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네. 감기 조심해라.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눈이 많이 왔다더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배운 것은 작은 관심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선을 긋는 거리두기의 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되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내 삶에 그들이 너무 깊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도 마세요. 제가 갱년기를 겪으며 깨달은 것은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가까울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멀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떠나보내는 놓아주기의 길입니다. 금전적인 배신이 너무 컸거나 인격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형제자매라면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놓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냐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내 남은 인생을 희생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 상담실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이 계셨는데 72세가 되어서야 형제와의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을요. 손주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다른 것은 멀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매일 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 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는 굳이 잘잘못을 따져 이기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의 얼굴과 삶에 이미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그만 원망하세요. 용서가 어렵다면 그저 잊으려 노력하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형제자매와 함께했던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형제자매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